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손주들을 안아주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근육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비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주를 품에 안아 올리려다 힘이 부족해 잠시 망설였던 순간이나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다리에 피로가 몰려와 발걸음을 멈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 온 의사로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70대나 80대에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고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바로 잠들기 전에 아주 간단한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을 지키고 몸을 더 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무겁던 아침을 가볍게 바꾸어줍니다. 몇 해 전 보행기를 짚고 집 밖에 나서기도 힘들었던 박영희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뛰노는 손주들을 보며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만 품은 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근육이 줄어드는 데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르코페니아라 불리는 근감소증은 조용히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가 전해드린 간단한 저녁 식사 습관을 실천한 지 불과 3주 만에 보행기를 내려놓고 동네 공원을 3km나 걸었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시작이 왜 오늘 밤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의 저하와 호르몬 분비의 변화이며 특히 밤 시간대에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효율이 현저히 낮아져 근육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회복과 재생 속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가 겹치면 몸은 서서히 힘을 잃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의 노인 중 약 7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일상 속 불편함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올바른 영양 공급과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밤 시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낮 동안 운동을 해도 밤에 필요한 영양이 보충되지 않으면 근육은 재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복구하는 황금 시간이지만 이때 연료가 부족하면 몸은 자신의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 적절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인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보충제나 복잡한 요리가 아닌 집에서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꾸준함이며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단단하고 힘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은 박영희 할머니는 보행기 없이는 집 앞마당조차 나서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나도 저기 함께 있고 싶다라는 속마음을 삼킨 채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라며 체념했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그 자체보다 오랜 시간 반복된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전 소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간단한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권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던 할머니가 이를 꾸준히 실천한 지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겁게 의지하던 보행기를 내려놓고 동네 공원을 3km나 걸었으며 손주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계단을 오르거나 장바구니를 드는 일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 속에서 단순한 체력 회복 이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의지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습관과 꾸준함이 함께한다면 누구든 건강한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힘들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박사님,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 근육을 지키고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와 충분한 휴식입니다. 특히 밤 시간은 근육이 재생되는 중요한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다리를 느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부족한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섭취와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우리는 근육에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활동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유로 저녁을 거르거나 가볍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녁을 거르면 더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밤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며 한 끼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밤에 밥을 먹으면 배가 나오니 과일만 먹고 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 건강에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근육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재생되지만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분해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는 근감소증을 촉진시키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근육에 빠진 부분을 채우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므로 밤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비싸거나 복잡한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로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그릭 요거트나 카티지 치즈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밤 동안 근육을 회복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카제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그 과정에서 근육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어 밤새 근육이 분해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음식들은 또한 장시간 동안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사르코페니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미경 할머니는 저녁마다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덕분에 단백질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근육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었고 예전처럼 피곤함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소화가 잘 되고 자연스럽게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특히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설탕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회복에 적합한 식사로 아주 유용합니다. 이처럼 그릭 요거트를 하루에 한 컵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일반 체리와는 다른 이 작은 열매는 근육을 지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트 체리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 근육 손실을 줄이고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인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미국 롱권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이 20%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 환자 중 황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밤마다 뒤척이면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없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 200ml씩 섭취해보라고 권한 후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이렇게 푹 잘 자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에너지가 생겼고 할머니는 그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타트 체리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설탕 주스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고 말린 타트 체리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작은 열매는 근육을 지키고 더 나아가 깊은 잠을 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트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밤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 경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경련이 30%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정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자주 깨어나곤 하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시금치국을 저녁에 한 그릇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2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박사님, 다리 경련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시금치국을 드신 덕분에 다리 경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는 소화도 잘 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녁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회복을 돕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할아버지처럼 다리 경련을 줄이고 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자주 섭취함으로써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환자 중 정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자주 깨어나곤 하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시금치국을 저녁에 한 그릇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2주 후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박사님, 다리 경련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시금치국을 드신 덕분에 다리 경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는 소화도 잘 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녁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회복을 돕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할아버지처럼 다리 경련을 줄이고 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자주 섭취함으로써 밤에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개한 4가지 음식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음식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30분에서 90분 전 각 음식 중 하나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그릭 요거트 150g, 화요일에는 시금치국 1그릇, 수요일에는 타트체리 주스 200ml, 목요일에는 뼈국물 1컵을 드는 식으로 요일별로 변화를 주며 식사하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몸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을 선택할 때는 유기농이나 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설탕 없는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고 타트체리 주스는 무설탕 제품을 고르세요. 시금치국은 멸치나 다시마 육수로 간단하게 끓이고 소금 대신 간장으로 살짝 간을 맞추면 소화도 잘 됩니다. 뼈국물은 소뼈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끓여서 만들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비싸지 않고 마트나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영양 섭취를 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15% 늘고 피로가 20%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주를 안을 때 자신감을 느끼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중 74세 이명숙 할머니는 식단을 바꾸고 3주 만에 다리 힘이 강해지고 아침이 더 활기차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약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3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라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더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